샘이라고 할 때는 샘, 수죠. 샘. 그런데 수라고 하는 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끊임없이 계속 세게 되고, 그 다음에 그래서 자주라는 뜻으로 쓸 때는 자주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삭비, 예제 어디가 보면 삭비문이죠. 우리가 공부를 해서, 그죠? 공부를 해서 자주자주, 그죠? 날아오를, 다시 말해서 내가 좀, 보다 좀 나은 자리 가서 세상을 요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삭비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촘촘하다라고 하는 것은 촘촘할 촉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촘촘할 촉, 발음이 지금 세 가지죠. 수도 있고 삭도 있고 촉자도 있는데요. 촉자로 쓰는 것은 자 어디에서 한번 볼까요? 자 요렇게 씁니다. 촉고라고 하는 것이에요. 촉고. 우리 그물이라고 할 때 그물고자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물고라고 할 때 그물 망라한다라고 할 때 요 망자 있죠. 앞에다가 실명자 쓴 망. 그 다음에 라. 망라한다 그러면 다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. 그 무슨 그물입니까? 물어보면 공부 한참 하고도 몰라요. 왜냐?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자꾸 음하고 훈만 가지고 공부하고 이 뜻글자가 정말 이 속에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뜻을 공부를 전혀 안 해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무조건 외운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가 없어지느냐? 생각하는 힘이 없어집니다. 그냥 뭐예요? 앵무새가 외웠다가 그거 하듯이 응용을 못 해요. 대단히 훌륭한 글자를 음과 훈을 가지고 그만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줄만 알고 그 다음에 의문, 내가 의심 가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대단히 훌륭한 글자를 공부를 하고도 오히려 멍청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망이라면 실로 만들었고요. 자, 막 그물망이라고 할 때 그물망 이렇게도 쓰고 우리가 넉사 형태로도 쓰고요. 그러니까 넉사는 눈목 형태로도 이렇게 쓰죠. 짧은 그물망자예요. 망에서 이렇게 해서 덮쳐서 다 덮었답니다.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그물이 되니까요. 이거 무슨 그물이냐면은 바로 짐승 잡는 그물입니다. 밑에다 구덩이 파고 탁 하면서 이제 아니면은 설치하고 덫을 설치하고 위에서 그물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짐승 잡는 그물 망자가 되고요. 라자는 새 주자가 들어갔으니까 보나마나죠. 바로 새 잡는 그물이 되고 그냥 오랜 옛날부터 써왔던 바로 그물이 고자에다가 그물 망자죠. 역시 넉사자요. 다 그물 망자입니다. 바로 요 고는 바로 뭐냐면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죠. 자, 그물론이 빽빽하게 만드는 것은 새 잡는 것도 아니고 짐승 잡는 것도 아니고 자 위에서 땅 위에서 뭐 개미 잡을 일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새도 작은 새는 안 잡죠. 그래서 그 새 잡는 그물이 되고 물고기 잡는 그물이죠. 작은 물고기까지 싹쓸이 하면은 이런 말해서 멸종이 될 겁니다. 물고기가 굉장히 없어져요. 그래서 물고기 잡는데 옛날부터 그물론의 크기를 다 정하죠. 그래서 이때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할 때 촉고입니다.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촉촉한 촘촘한 그물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자, 요 망라 그래서 수라고 할 때는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뜻들이 있다라는 것이죠. 글자를 잘 보면은요 앞에 루에다가 자주 루자가 되죠. 자주 루자에다가 칠복자가 되죠. 자, 칠복자입니다. 이 칠복자를요. 자, 지난번에 설명드렸던가요? 사람들이 이것도 뭘로 외우느냐면은 이른바 속자로 외워요. 등글월문 이렇게 외웁니다. 백날 이렇게 공부하면요. 실력 눈꼽만큼도 안 늘어납니다. 등글월문이 도대체 뭐냐? 이거 등글월문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던가 이거 치다라고 하는 칠복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. 칠복자. 자, 칠복자인데요. 아, 등글월문. 발음도 다르죠? 엉터리로 공부했다 이 소리예요. 등글월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린 겁니다. 문자는 이거예요. 바로 이거죠. 여기에 나오는 글월문입니다.
그럴 문자인데 요렇게 될 자인데 이 글자에 자 글자를 나눠 봅시다. 이쪽은 우리가 앞이 되고 이렇게 되면 뒤라는 개념입니다. 앞이다 그러면 제 전면 얼굴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? 등이 되겠죠. 이 글자에 어디에 있는 등에 있는 그죠? 등에 있는데 뭐하고 비슷하다? 그럴 문자하고 비슷하다. 그래서 등그럴문 이렇게 돼요. 정말 멋대로죠. 그럼 이렇게 해서 백날 공부해봤자 이거 못한다 이 소리야. 이 백날 그 뜻글자를 배우고 나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. 뭐예요? 그럼 등그럴문 그럼 무슨 뜻이죠? 그럼 대답 못하죠. 그래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. 자, 이거 원뜻은 칠복자예요.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두들기는 것이죠. 자주 두들기는 것이고 우리가 북을 친다라고 할 때 북고자에서도 이 북을 바로 친다라는 그 의미죠. 그래서 북이라라는 뜻으로도 쓰고 그래서 북을 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뜻글자는 자, 한 글자 내에 때로는 정반대의 뜻도 있을 겁니다.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는데요. 칠복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아까 자주루라고 그랬죠. 얘가 정확하지는 않고요. 실제적으로 이거를 같이 쓰는 여러 글자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. 우리가 누각이라고 할 때 여러 층으로 된 집을 이렇게 표현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논어에 보면은 공야장 편에 보면은 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. 공야장은 자 누설지 중에 있었다. 다시 말해서 호승줄에 묶여가지고 어디에 있었다? 감옥에 있었지만은 비기죄라 그 죄가 아니라 가히 사위 삼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. 루라고 하는 포승줄 루라고 하는 의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루라고 할 때 또 루에 대해서는요. 우리가 말을 매는 끈, 그죠? 말을 매는 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라 이렇게 공양전 춘추 공양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개마죠. 말을 매는 거 끈. 개마 말을 매는 끈을 유라고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개우 소를 매는 끈을 개우가 되겠죠. 소를 매는 끈을 루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우리 지난번에 이리관지 할 때 관자 뭐 공부했었죠. 이 위에 있는 요 관자죠. 꿰일 관자죠. 꿰다라고 하는 건 뭘 꿰다 그랬어요? 옛날에 재화의 가치가 있는 그죠. 돈의 가치가 있는 재화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? 재화, 화폐라고 할 때 그 화폐가 되죠.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조개들을 그저 꿰 거. 자, 위에다가 둥글게 이렇게 해서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쭉 꿰 거죠. 실로 이렇게 꿰 거를 꿰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꿰 거예요. 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빈 이 계집녀라고 하는 건 속이 비었다라는 뜻이니까요. 소를 다시 말해서 소의 콧뚜레죠. 구멍 뚫린 콧뚜레를 매는 끈. 콧뚜레에다 매고 또 이렇게 해서 매어가지고 어디가 돼요? 나무에다가 매어두는 것이죠. 그래서 소를 매는 끈 루라는 뜻이고요. 글자의 모양이 비고 차고 뭐 이런 모양으로 쭉쭉 층층층층이 되니까 층루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요. 옛날 어르신들 그죠. 하나요, 둘이요, 셋이요. 그러니까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둘이고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하면 또 셋이고 셋에다 또 하나 더하면 넷이고 해서 거듭 해가지고 계속 세어나간다라는 뜻이 바로 이 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에는 거듭한다. 거듭루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. 거듭입니다.